124조 달러, 우리 돈 약 16경 원이 미국에서 움직입니다. 16경 원 감이 안 오시죠? 한국의 1년 GDP가 대략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2,500조 원 정도예요. 그런데 16경 원이면 한국이 70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 금액이 미국에서 세대 간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미국 이야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흐름이 결국 여러분의 주식 계좌, 여러분의 연금, 여러분이 매달 넣는 적금의 가치까지 전부 바꿔놓을 거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하나가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름부터 거창하죠? One Big Beautiful Bill. 직역하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데 이름만 보면 무슨 동화책 제목 같지만 내용은 전혀 동화 같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면제 한도의 대폭 확대입니다. 원래 미국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인당 약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수준까지 2배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일몰, 그러니까 자동으로 만료될 예정이었거든요. 해가 지듯이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이 일몰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단순히 연장한 게 아니에요. 한도를 인당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이면 약 3천만 달러, 400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폭풍이냐고요? 지금 미국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약 85조 달러에 달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70대, 80대에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앞으로 20년 안에 이 어마어마한 부가 자녀와 손자녀 세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상속세 부담까지 확 줄었으니 이제 세금 때문에 못 물려주겠다는 고민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초고액 자산가들은 여전히 상속세를 내겠지만 중상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백만 가구는 이제 거의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세룰리 어소시에이츠의 추정에 따르면 2048년까지 약 124조 달러가 세대 간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숫자에는 기부로 빠지는 돈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 간 상속과 증여입니다. 124조 달러, 16경 원, 이 돈이 지금 미국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젊은 세대의 은행 계좌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국 부자들 이야기구나. 나는 한국에서 월급 받는 사람인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대한 강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류에서 댐이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길목에 논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잘 대면 풍년이 되고 대비를 안 하면 홍수에 쓸려갑니다. 미국의 124조 달러가 바로 그 댐에서 터진 물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길목에는 글로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 소비재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그 길목 중 하나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요 경유지는 아닙니다. 왜냐? 상속을 받는 미국의 밀레니얼과 Z세대가 돈을 넣을 곳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 삼성전자 사야지 이럴 확률은 극히 낮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매일 쓰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매일 검색하는 구글, 매일 주문하는 아마존, 그리고 요즘 모든 AI의 심장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에 돈을 넣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 124조 달러가 흘러 들어간다. 그 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한다.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둔 한국인도 같이 수혜를 본다. 반대로 미국 시장의 돈줄이 빵빵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시장, 특히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부자 노인들의 돈이 손자들에게 넘어갈 때 그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살까?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이게 바로 한국인인 우리가 이 뉴스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한 달 동안 야근하며 번 월급은 아끼고 또 아낍니다. 커피 한 잔도 고민하고 10,000원짜리 점심도 사치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연말에 갑자기 성과급이 들어오면 또는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평가이익이 확 늘어나면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쓸 생각부터 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하우스머니 이펙트, 쉽게 말하면 꽁돈 효과라고 부릅니다. 카지노에서 따온 돈은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쉽게 베팅한다는 데서 유래한 용어예요. 상속받은 돈이 딱 이겁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야근하며 상사한테 깨지며 번 돈이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물론 슬픈 이유로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돈에 대한 심리적 무게감은 내가 직접 번 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의 금융연구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수령 후 2년 이내에 소비되거나 재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묵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일단 소비 시장이 크게 요동칩니다. 명품 시장을 한번 보세요. LVMH, 캐링, 에르메스 같은 유럽 명품 기업들의 매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LVMH 전체 매출의 약 25% 이상이 미국에서 나와. 상속받은 젊은 세대가 이 돈을 가장 먼저 쓰는 곳이 어딜까요? 루이비통 가방, 최신 아이폰 프로, 몰디브 여행, 테슬라 모델 Y, 행동 경제학에서 이미 확인된 경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의 끝에서 돈을 걷어가는 기업입니다. 루이비통을 사면 LVMH 주주가 돈을 벌고 아이폰을 사면 애플 주주가 돈을 벌어요. 테슬라를 사면 테슬라 주주가 돈을 법니다. 땀 흘려 번 돈은 아끼지만 상속받은 돈은 소비 시장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타오를 때 불 옆에서 몸을 녹이는 건 주주들이에요. 여기서 세대 간 자산 선호도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베이비 부머 세대, 지금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인 분들은 집, 땅, 채권, 정기예금을 좋아했습니다.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안정적인 것들이죠. 실제로 44살 이상 부유층에게 가장 큰 성장 기회가 있는 자산을 물으면 1위가 미국 주식 41%, 2위가 부동산 32%예요. 그런데 손잡버린 밀레니얼과 G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4년에 발표한 부유층 설문을 보면 21세에서 43살 젊은 부유층이 꼽은 성장 기회 1위는 부동산 투자 31%, 2위 가상자산 28%, 3위 사모펀드 26%였습니다. 놀라운 건 미국 주식이 겨우 14%로 최하위권이었다는 거예요. 72%가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장 믿었던 자산을 손자 세대는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밀레니얼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시기가 2008년 금융위기예요. 집이 최고다라던 그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걸 봤습니다. 반면에 아이폰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0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오르는 걸 직접 체험했죠. 이 세대에게 100만 달러짜리 집을 상속받았다고 하면 첫 반응이 뭘까요? 세금 얼마야? 관리비 얼마야? 미국은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약 1%를 매년 재산세로 냅니다. 100만 달러짜리 집이면 한 달에 약 100만 원이 재산세로만 나가요. 보험료, 유지보수비,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죠. 이 집 팔아서 S&P 500에 넣으면 연평균 10% 기대할 수 있잖아. 엔비디아 사면 더 오를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 일부 넣으면 한 방도 있고. 실제로 2025년 갤럽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62%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G세대는 평균 19살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베이비 부머가 35살에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16년이나 빠릅니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2024년 12월에 처음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2025년 10월에는 12만 5천 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2024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개인들의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상속된 부동산은 팔리고 채권은 해지됩니다. 그 돈은 가상자산과 사모펀드와 새로운 대안투자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읽느냐 못 읽느냐가 향후 20년간 여러분의 자산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여기서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124조 달러가 세대 간 이동한다는 건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풀린다는 뜻이에요. 상속받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투자하면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경제학 용어로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리면 뭐가 생기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5% 오르면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은 250만 원어치 구매력을 잃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오르니까요. 그런데 1억 원어치 주식을 가진 투자자는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 매출도 올라가고 주가도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코카콜라가 콜라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갑니다. 노동자는 인플레이션에 당하고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을 탑니다. 자본주의의 불편한 진실이지만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제가 이걸 더 심화시킵니다. 트럼프 세제 개편을 보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 법인세 35%에서 21%로 인하 유지, 자본이득세 우대세율 유지, 전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이에요. 회사는 결국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주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도 그 직원이 회사 가치를 올려서 주주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의 대이동 시기에 가장 큰 수혜자는 자산을 쥔 사람이다. 월급만 받고 자산을 안 만드는 사람은 이 돈잔치에서 점점 소외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수록 자산 없는 사람의 구매력은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1인당 1,500만 달러까지 상속세 면제, 부부 합산 3천만 달러, 약 430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국은요,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예요. 과세 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50%가 적용되고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실효세율이 60%까지 갑니다.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할증 포함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면제 한도도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포함해도 10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200억 원을 물려줘도 세금이 0원인데 한국에서는 수십억 원만 넘어가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이 미국만큼 거대한 스케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속세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의 과도한 집중을 막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부의 이전이 막혀 있지만 미국에서는 활짝 열렸다. 그 열린 문으로 124조 달러가 쏟아져 나온다. 이 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소비시장으로, 기술기업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서 상속은 못 받아요. 하지만 그 돈이 흘러들어갈 시장에 미리 우리 돈을 넣어둘 수는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 투자입니다. VTI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약 3,700개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은 ETF예요. 운용 보수가 0.03%, 만원 투자하면 수수료 3원입니다. SPY는 S&P 500을 추종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ETF로 운용 자산이 5천억 달러를 넘는 초대형 펀드예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QQQ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국의 상속세가 무섭다면 미국의 상속세 혜택으로 돈이 넘쳐날 시장에 미리 내 깃발을 꽂아두는 것.
이게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상속 못 받아도 상속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미국 ETF 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버블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나와요. 2015년에도 S&P 500이 2000 넘었는데 비싼 거 아냐? 했고 2019년에도 3000 넘었으니 빠지겠지 했고 2024년에도 5000 넘었는데 거품이야 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S&P 500은 약 7000포인트 부근에 있어요. 역사를 한번 볼까요? S&P 500의 지난 100년 역사에서 27번의 베어마켓 20% 이상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대공황, 오일쇼크, 블랙먼데이, 닷컴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폭락, 매번 이번에는 진짜 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100년 전에 S&P 500에 1달러를 넣었다면 배당 재투자 기준으로 지금 약 2만 달러가 됩니다. 물가 조정을 해도 실질 수익률이 연평균 약 7%예요. 어떤 하락장도, 어떤 전쟁도, 어떤 팬데믹도 이 장기 상승 추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승자는 누구였냐? 하락장에서 주식을 던지지 않고 버틴 사람, 그리고 하락장에서 오히려 더 산 사람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이니까 진부해진 겁니다. 실질적인 실행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미국 ETF에 적립식으로 넣으세요.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달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꾸준히 넣는 겁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에요. 적금 넣듯이 하면 됩니다. 둘째, 하락장이 오면 비중을 늘리세요. 시장이 10% 빠지면 평소보다 조금 더 넣고 20% 빠지면 여유 자금을 투입합니다. 말은 쉽지만 시장이 20% 빠질 때 뉴스에서는 대폭락, 공황, 헤드라인이 도배돼요. 공포에 압도되면 절대 실행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원칙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개별 종목 공부가 어려우면 ETF만으로 충분합니다. VTI 하나면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거고 QQQ 하나면 기술주의 정수를 사는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시장 전체를 사서 평균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확률로 부를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더.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합친 거예요. 절세하려면 매년 손익을 관리하거나 장기 보유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에서 124조 달러, 우리 돈 16경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돈이 세대 간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 그 물꼬를 확 틔워버렸고 이 흐름은 앞으로 20년간 계속됩니다. 그 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부모처럼 집을 사고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AI에 베팅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와 투자의 끝에서 돈을 걷어가는 건 결국 자산을 미리 깔아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우리가 이 파티에 초대장을 받은 건 아닙니다. 상속받을 일도 없고 미국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파티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안다면 그 길목에 내 돈을 미리 세워둘 수는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방향만 맞으면 시간이 알아서 일을 해줘요.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16경 원짜리 물줄기를 뉴스로만 구경할 건지 아니면 그 흐름 위에 나만의 수차 하나를 올려놓을 건지 저는 여러분이 후자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